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19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가 어젯밤 미국 채권 시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축포를 쏘던 뉴욕 증시는 이 한 줄의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19년 만에 돌아온 공포의 금리와 그 충격이 만들어낸 시장의 균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5%, S&P 500 지수는 0.6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84%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시장이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강하게 흔든 변수는 채권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198%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물 경제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도 4.668%, 장중에는 4.687%까지 올라서며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 30년물은 3.684%, 영국 30년물은 5.773%,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 주요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금리가 왜 이렇게 뛰는지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연말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41%까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자체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공습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브렌트유는 0.7% 하락한 배럴당 111.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핵무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카드인 옵션비도 준비되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입니다. 장중에는 강세를 지키던 반도체 ETF SMH가 정규장 마감 직전 급격히 냉각되면서 0.72%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1.1%, AMD는 1.92% 하락했고 퀄컴은 4.08%나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KLA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메모리 쪽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장중 5% 넘게 급등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2.23% 오름세로 마감했고 샌디스크도 3.3%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텔입니다. 4% 넘게 급등했는데요. 리프탄 CEO가 매드머니 방송에 출연해 첨단 18A 공정의 수율이 매월 7에서 8%씩 개선되는 돌파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애플과의 예비, 위탁 생산 계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도 S&P 글로벌 패스트, 트랙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과 246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장에 힘입어 이틀 연속 6%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빅테크 쪽에서는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대응하는 신규 AI 모델과 개인용 AI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스페이스X의 IPO 상장 서류 제출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매와 헬스케어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홈디포는 핵심 고객층의 소비 회복력이 확인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월가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신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투자자 신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600여 개의 제네릭 의약품을 정부 직접 판매 사이트에 추가한 점도 헬스케어 섹터의 변수입니다. 부동산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차입 비용 부담이 실물 경제 소비 둔화,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분수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AI 랠리가 펀더멘털로 뒷받침되는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둘째, 금요일 백악관에서 진행될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취임식입니다.
향후 통화정책 궤적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짓는 인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일시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장기 국채금리의 충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채권 매도세가 글로벌하게 번지면서 증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고 장중 지수를 떠받치던 대형 기술주들조차 마감 직전 차익 실현 매물에 무너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것이 변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과도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인텔이나 세레브라스처럼 수주 잔고가 든든하거나 공정 수율 개선 같은 펀더멘털 변화가 확인되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이 높은 퀄리티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